박근혜 대통령의 2년 6개월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30점 주고 싶습니다. 33점이다. 저보다 후하시군요. 당청 관계는 이제 하청 관계가 되어버렸고 야당과는 대화가 없잖아요. 특히 뭐 인사 이게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없냐 뭐. 박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번호를 차라리 좀 공개를 하셔서 실제로 좀 전화도 좀 받으시고. 받아라. 아쉽다. 이건 참 문제다. 독선적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전반을 평가하고 남은 2년 6개월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최혜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출입한 지 아직 얼마 안 되셨죠?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일과라는 게 사실 뭐 다른 출입 기자들하고 다른 부처 출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네. 뭐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8시에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백브리핑을 해요. 이제 그날 현안, 뭐 기자들의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아침 보고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전화 취재나 이런 거 하고 이후에 기사를 쓰고 마감을 하는. 그런데 저기 네. 다른 부처와 달리 춘추관 말고 다른 사무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기자들이 보통 네. 출입처를 새로 네. 나가게 되면 그 기관장이라고 하죠. 기관장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출입 시작하면 대통령한테 인사는 하나요? 딱 2번 봤는데요. 지금 출입하면서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엿볼 수 있는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 경축사 내용 중에서 저는 그 창조경제 강조한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던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이자 대안인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집권을 했는데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간 데가 없잖아요, 경제민주화. 그러다 보니까 대타로 내세운 게 이제 창조경제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그 성과, 경제 살리기 성과, 수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성장도 안 좋고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창조경제는 일단 전국 17군데의 창조경제센터 이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내세우려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런 한때 우스개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 이걸 도무지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런 농담이 그런 농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름은 창조경제인데 그걸 구현하는 방식은 대단히 비창조적이다. 야당에서는 관치경제라고 비판을 하더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형태는 민간재단 형태고 네. 또 창조경제 추진단을 하는데 이 창조경제 추진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관장하는 것이 청와대 미래수석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치라는 어떤 논란을 피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경축사 내용 중에 또 대북 관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그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지뢰 도발이라고 하죠.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북 제의를 하기도 했는데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는 사실 대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지뢰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분단 70주년, 뭐 광복 70주년 이런 굉장히 주요한 이벤트가 있는 해기 때문에 가능한 뭐 북한 관계, 남북 관계에서 주요한 성과를 내고 싶어서 좀 어떤 제안을 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평화적인 목소리, 협력 이쪽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뢰 도발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이게
스텝이 이제 꼬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호한 뭐 대처 이런 것들을 경축사에서 말을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협력, 뭐 대화 이런 쪽을 강조한 게 사실 더 주요하게 이제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뢰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좀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어떤 그 컨트롤 타워 네. 부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뭐 사설이나 기사로 비판하고 하던데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실 좀 당혹스럽죠. 그리고 비판하는 것들이 뭐 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뭐 불거진 게 아니고 뭐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또 메르스 대처도 그렇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좀 통일된 컨트롤 타워 청와대가 과연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그 비판이 계속 반복되던 시기에 또다시 이제 지뢰 도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이런 일 안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억울해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뭐 억울해 한다라기보다는 적극 해명을 하려고 하죠. 적극 해명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몇 시에 보고를 받았고 네.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럴 몇 시에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런 대처를 했고 그렇게 하는데 그 대처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계속 좀 논란이 계속 증폭되는. 그렇죠. 예, 오히려 네. 뭐. 예. 청와대에서 그리고 설명을 너무 자세히 굉장히 하니까 좀 이례적으로. 구차해 보이더군요. 네, 이례적으로 했죠, 굉장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반에 대해서 좀 총평 같은 걸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전반에 가장 잘한 것, 또 가장 잘못한 것, 이걸 한 가지씩 든다면 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대체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를 하거든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외교 문제는 좀 그래도 낫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외교는 잘했다. 네, 그런데 뭐 보면 요즘 한일 관계 또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외교 중에서도 대중국 관계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친해졌나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굉장히 이제 대미 편중 외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네. 박근혜 정부는 연미 화중, 그래서 이제 미국과 연결하고 중국과도 친하게 지낸다 이걸 내세워서 비교적,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첨예한데도 그나마 그냥 그런 대로 균형 외교를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건 국내 정치죠.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정치를 잘못해서 여당과 관계는 당청 관계는 이제 하청 관계가 되어버렸고, 네. 그다음에 야당과는 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의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고, 적대 관계? 투명 인간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과 관계는 물론 이제 국민 뭐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 불통 관계가 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혜정 기자 어떻게? 우선 잘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보수 정부에서 물론 논란의 여전히 있지만 그 복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대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질적인 내용 그리고 그 한계 같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기초연금 도입 같은 것도 네. 사실 소득 하위 70% 정도까지만 원래 공약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뭐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뭐 복지 정책을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거는 좀 잘한 점으로 예, 잘못한 판단하고. 것은요? 뭐 인석규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정치 특히 뭐 인사를 가장 인사 부분이 사실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대통령 메시지는 사실 인사를 통해서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인데 이게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네. 좀 그렇게 사람이 없냐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다 알겠습니다. 잘못됐지 않았나. 자, 박근혜 대통령의 2년 6개월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점수. 저는 냉정하게 30점 주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에요? 예. 너무 낮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가 굉장히 이제 어떤 일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네. 결국은 30% 대한민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곧 그 네, 30점 주고 싶습니다. 점수다. 네. 그런 얘기네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혜정 기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전 이번에 한국갤럽 지지율이 33%였거든요. 네. 그래서 33점이다. 저보다 후하시군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로서 정치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정치인 박근혜,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가장 좀 아쉽다, 이건 참 문제다, 뭐 이렇게 느낀 지점들이 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된다면 독선인가요? 독선. 독선적이다. 독선적 사고. 독선적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같아요. 왜냐하면 독선적 사고를 하게 되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옳은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남한테 타인한테는 굉장히 이제 서리발처럼 매몰차고 매서운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혜정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좀 너무 강한 선민의식과 소명의식, 그러니까 네. 본인만 국가와 백성,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한다라는 네. 좀 그 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기 외에는, 그러니까 본인만이 그 국가를 위한 어떤 이제 그 소명을 타고났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의견들이 배척하고 그래서 소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그 부분 좀 고치기 어려운 같아요. 문제네요. 네,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년 6개월이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 하나는 꼭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임석규 기자 어떤 특유의 어떤 제안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아까 이제 국내 정치를 가장 잘못했다는 그런 진단과 맞물려서요. 좀 역설적으로 우리 박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되면은 굳이 그 여당과 관계도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청 관계 뭐 남이니까 그냥 뭐 따로 가는 거니까. 그렇고 또 야당과 굳이 뭐 만나네 안 만나네 이런 말이 나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정부로서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나마 좀 지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너무 좀 무책임해질 무책임하는 있지 차라리 이제 무책임하라는 거죠. 너무 책임지려고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 그림이 강하니까 차라리 좀 역설적인 제안입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최혜정 기자의 아이디어는? 대통령이 전화를 하실 때 그 확인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그 수신자 확인이 안 되는 번호로 뜬다고 하거든요. 번호를 차라리 좀 공개를 하셔서 네. 좀 실제로 좀 전화도 좀 받으시고. 받아라. 네. 네. 전화도 받고, 그리고 저는 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삼청동 동네 산책도 좀 하시고, 주민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일반인들의 삶에 좀 같이 한번 공유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너무 안에 계시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대통령한테 전화번호를 받은 분들이 있었는데. 몇 분 계시긴 하겠죠. 근데 그 전화로 전화를 거니까 받지를 않더라. 그래서 전화번호가 의미가 없더라. 이런 증언이 좀 나온 게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문고리 3인방이 받거나 이제 직접 전화를 받는, 그러니까 직접 전화 연결이 된 경우가 없죠. 사실은 없다고 네,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 오르막보다는 내리막길이 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이제 하산길로 접어드는 박근혜 대통령도 걱정이 참 많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애가 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혜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